지정의 특례를 보겠습니다. 31페이지인데요. 4번 용도적 지정 절차상 특례로서 이 파트 가로 1번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넘어가서 보면 가로 2번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적 지정 의제가 나오죠. 이 파트에서는 꼭 한 개 나오니까 잘 정리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땅에 따라 도시적이다, 관리적이다, 농림적이다, 자연보증이다. 이러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될 때는 지정권자인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원칙은 계획적으로 결정해서 정합니다. 그 계획이 도시, 군, 관리 계획인데 원칙은 바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정하죠. 이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를 거치게 되죠. 결정하기 전에 미리 입안 절차 걸치고요. 입안할 때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도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걸치고 그 다음에 도시군의 심의 걸쳐서 결정합니다. 결정을 나서 우리에게 알리는 고시까지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것이 원칙인데 이런 용도적 지정할 때는 이와 같이 도시군가로 반드시 결정해서 정해야 되냐? 그런 말을 하면 틀려요. 외해가 있다.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행정비용, 행정절차, 시간이 필요한데 특례가 있다. 외해, 특례, 특별한 외해, 특례가 있다. 그래 도시군관리계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일정한 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정된 것으로. 지정된 걸로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지정된 것까지만 간주하고 별도로 이것만 하고 끝내자라는 예가 있어요. 또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장소를 딱 정하시면 그 장소는 자동적으로 이 네 가지 중 도시로 결정고시까지 간주해버리자.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해서 바로 고시가 더 필요 없다라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요. 또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장소를 정하시면 그 지역은 자동적으로 이 네 가지 중 농림적으로 결정 고시된 걸 간주하자. 또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장소를 정하시면 이 법에 따른 농림적 또는 자연 보존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하자라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런 특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박스 안에 들어가서 기억 공유수면의 맨 목적 그게 중요하죠. 바다인데요. 바다의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과 같으면 그 말 중에 같으면 자 이렇게 국토가 있어요.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를 공유수면 하잖아요. 바다. 이때 바다를 매립하는데 매립 목적이 여기 이렇게 매립하는데 농지를 조성해서 매립한다 합시다. 그리고 그 매립 목적이 이와 이탕 용도지가 같다 이렇게. 바다를 매립하는데 매립 목적이 도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 매립한다 합시다. 그러면 이와 이탕 용도지가 같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 이렇게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와 이탕은 용도지가 같으면 다 매립하고 나서 사용하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한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장한테 준공사 신청해서 합격하면 준공인가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준공인가만 떨어지면 준공인가로부터 이 장소는 별도의 도시군관리계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여기까지 없이 자동적으로 이와 유통 용도지로 지정된 걸로 간주됩니다. 도시적으로 이와 유통 용도지인 농림적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해. 지정된 걸로만 보지 고시까지는 간주하잖아. 그래서 별도로 그 지역의 특강 특시장소가 고시는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니은에 나오죠. 니은. 이때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인간일동 관계행정기관장이 이 지역의 특강특특구역에 그 지정된 사실을 통보해, 준공가 내준 사실을 통보해주면 통보하던 특강특특시장수가 지정된 사실을 이렇게 고시해. 고시는 별도로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2번 보면 공여수면의 메인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용도적 내용과 다른 경우 이렇게 공여수면을 매립하는데 도시 근교에 있는 공여수면을 매립합니다. 농지 조성차. 이럴 때 이 매립 목적은 이와 이웃하고 용도지가 다르죠. 다르면 다 매립하나서 이 도간 농자 중 농림적으로 해줘야겠다. 그러면 농림적이다라고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바로 용도지정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경우. 그 말은 원칙도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를 때. 알겠죠? 또 어떨 때 그러냐? 이 공유수면에 매립하는데 바로 이 두 개 용도지에 걸쳐서 도시하고 관리지에 걸쳐서 이렇게 공유수면 매립해. 이때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두 개 용도지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을 때도 다 매립하고 나서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은 네 가지 중 무슨 지역이다라고 도시군가로 결정을 해서 결정으로 지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원칙도로 한다. 세 가지는 원칙도로 하고 하나만 특례가 안 열린다. 어떨 때만 특례가 안 열리는가? 같을 때만 이 말중 같으면 그 말에 포인트 퍽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용도지라는 것은 바로 큰 용도적인 도간농이라 말한다. 여기까지 읽어두십시오. 마지막에 나왔죠.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잘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가로 2번 보시면 자 다른 법률에 따라 이렇게 여기 봐봐요. 아까 이런 용도적 지정 우리가 해요? 행정청에서 해요? 누구누구 한다고 그랬어요? 국장하고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할 수 있는 알겠죠?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그 박스 기업부터 미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농업진흥적 동그라미 3번에 보존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행정청에서만 하는 거예요. 행정청. 누가 한다고요? 행정청. 이때 이 행정청에서요. 박스 속에 들어가면 기업, 항만법, 어촌왕법, 산업입지민 개발한 법률 이런 말 나와 있죠. 이걸 다른 법률로 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청에서 이렇게 박스 안에 기업, 니흔, 디글, 리흘, 미음 이렇게 지정 곳이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목적 가지고 지정했느냐? 앞에다 써요. 이렇게 개발 목적. 이게 다 무슨 목적이다고요? 개발 목적. 그러면 이 봐봐. 이 아까 네 가지 정도 중 개발 목적을 가지고 지정한 것이 뭐예요? 도시적이죠. 보존 목적을 가지고 지정한 것이 농하고 자가 있었죠. 이거 완충지대라고 했죠. 자, 그래서요. 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청에서 개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딱 지정고시 했다. 지정고시 했다면 그 장소는 별도의 도시 군관리 위반 및 결정 고시 절차 없이 딱 다른 법에 따라 지정 고시를 딱 해버리면 딱 하면 그 장소는 개발 용도적인 도시로 즉각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해버리자. 바로 도시로 변경된 걸로 간주해버리자 그 말. 이해돼요? 그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어떤 경우는 이와 같이 바로 도시로 이 법에 따른 도시로 결정고시를 간주해서 도시에 대해서 신속한 개발을 허용하고 있냐. 여기 도시관리 농림자연보증이 있는데 이렇게 공유수면이 있단 말입니다. 공유수면이 있는데 이 항만법에 따라 항만을 건설해서 물동량 이렇게 공급하려고 여기다 오늘 더 평택 앞바다인데 도시역 옆에다가 항만기다라고 오늘 증오시했어요. 이렇게 딱 증오시하면 이 장소는 자동적으로 뭘로 결정을 간주하자? 도시죠. 그래서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서 도시역에 옆에 있는 이 공유수면 이것은 도시로 결정식이 간주된다. 바로 도시가 되는 거예요. 또 어촌영업법에 따라 여기다 어항구이다라고 딱 정하셨어. 그러면 이 장소는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식이 간주됩니다. 근데 말이죠. 이 여기 봐봐. 여기다 어항구이다 항만구이다 정하시면 이 땅은 이 공유수면 도시가 될까 도시로 바뀌는 거 아닐까? 바뀌지 않아. 그냥 공유수면 일단 항만구이다 어항구이다라고 했다면 그냥 어항구이 항만구이지 도시로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관리되게 된 것도 아니고 농림지역이 된 것도 아니고 자연환경 본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어느 지역에 연접해 있는 공습했다 딱 찍어야 도시로 결정고시 간주하냐? 도시에 연접해 있는 공습했다, 항만구이다, 의왕구이다라고 증거시했다면 그 장소는 이 법에 따른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간주해서 신속한 항만 건설 그리고 의항 건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비도시인 땅에 있다가 오늘 여기 보세요. 자, 개발하려고 국가산업단지다, 지방 국가산업단지다, 일반산업단지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딱 증거시하면 이 땅도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시로 간주해버려요. 이제 관리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농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각 바뀐다. 도시의 되도록 하겠다. 네 가지 중 세 가지. 네 가지. 이 산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가 네 가지가 있거든. 네 가지 중 뭐가 관련해서만 이렇게 특례를 인정하냐? 국가, 일반, 도시첨단 산업. 그러나 여기 봐보세요. 오늘 여기다가 농공단지다라고 증거했어. 농공단지도 그 법에 따른 산업단지 일종인데 농공단지다라고 증거하면 이 땅은 도식이 바로 돼버릴까? 가만히 있어서 관리적 농립 그대로일까? 그대로예요. 그대로. 용도의 변화 없다. 이게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세 가지를 암기해야 돼. 세 가지만 그렇다는 거. 국일도산, 뭔 도산? 국일도산. 그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만 농공단이 아니다.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항도공 머리자 따서 외우고 의도공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비도시에 있다. 오늘 택지발지구다라고 증거하셨을게. 택지발지구다라고 칭하면 이건 개발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은 이제 관리적도 아니고 농림적도 아니에요. 자동으로 뭐가 되도록 하자? 도시적. 알겠죠? 원래 관리적의 땅 이건데 관리적을 개발용도 지금 도시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바꾸기 위한 계획을 위반하고 변경해서 결정고시해야 돼. 이 절차 고쳐서. 그래야 관리적이 도시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원칙인데, 그런데 5가지 경우는 지금 특례가 인정되는 거예요. 비도시했다 턱 지정고시했다 바다했다 퍽 했다. 그러면 그 적은 자동으로 뭐가 되도록 하자? 도시로 결정고시를 간주하자 이거. 자, 그래 알아주시고, 그래 택지발지구 이것도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고시 간주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원개발 촉진지구,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국이다 그 예정국이다라고 증거시해도 당연히 도시로 결정고시 간주돼. 근데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게 한 장소에서 증거시했다면 그 적은 도시로 결정고시를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만 바로 이 전원 확보하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설치하겠는데, 그랬을 때는 바로 딱 그 사업구역이다,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다라고 딱 증거시하면 그 장소는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됩니다. 그런데 여기 수력발전소, 이 수력발전소는요 자연환경 보존적인 댐이 있다. 댐에 있는 물을 떨어뜨려서 발전한다. 이거 수력발전소거든. 수력발전소 설치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다라고 증거시하면 이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적인 땅이었는데 갑자기 도시로 바뀌느냐? 바뀌지 않아. 이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알겠죠? 수력발전소 아니다. 여기저기 바로 철탑 봤을 거예요. 전기 공급하는 철탑. 이거 송전설비라고 그래. 여기다 송전설비 설치를 위한 장소다라고 증거시하면 그 지역이 도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송전설비 아니다. 수력발전소 아니다. 또 변압기 설치하기 위해서 변전설비 설치한 장소다라고 찍어도 도시가 아닙니다. 수송변체 이렇게 알아두세요. 암기해야 돼요. 다른 법률에 따라 어떤 장소로 지정고시 된 적은 이 국토교육에 따른 도시로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하냐? 항도공, 의도공, 국일도산, 산업단지 중 농공단지에,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 사업과 예정구역, 수송면체 여기까지 딱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실력싸움이 여기까지 확대해서 머리다 넣어야 돼. 도시개발법상 이거 봐봐요. 도시개발법상 이거 봐봐요. 도시개발법상 비도시인 땅에 있다 오늘 도시개발구이다라고 딱 증거시하면 이 땅도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시가 가지는데 도시가 돼버리는 도시죠. 어쩐다고? 무슨 적으로 증거시하면? 그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이다라고 증거시하면 그 땅도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시가 간주된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그런데 도시적 예허적에 여기가 지금 저 시골의 자연불락 같은 데다가 취락주다라고 칭해놨어. 취락주라고 칭했는데 그 속에다 도시발구이다라고 증거하셨다면 이 적은 도시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가 없어. 도시역의 적에
취락지로 지정된 곳에 도시 얼굴을 지정했다면 이 지역은 도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용도지역 그대로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변화 없다. 취락적으로 지정된 곳에 도시 얼굴을 지정하면 그들은 도시로 결정시를 간주하지 않는다. 이것도 생각하면 좋겠는데 생각 날라나 모르겠어요. 안 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죠? 자, 그때 그 파트 할 때 자세히 했는데 또 우리가 도시갈법 할 때 또 볼 거예요. 앞으로 시험 볼 때가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분은. 그 한계니까. 시험 볼 때가 계속 5번, 6번 해드릴 거예요. 기만 열어놓고 그냥 다니세요. 그러면 다 네, 3개 드릴 것입니다. 네, 싹 3개 드릴 테니까 그래도 뇌에서 시험 본 날 생각 안 났다. 그러면 그 머리는 좀 문제가 있어요. 공부머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부머리가 아니니까 식당 가서 식기 닦는다다가 노동 현장 가서 몸을 던져서 일하는 거 좋습니다. 자기 본인을 위해서 그렇고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에, 육체적 건강에 공부도 할 맛이 나는 거죠. 가서 한번 힘든 일 한번 해봐야 아, 공부라는 거 정말 신선하고 좋구나. 이거 공부할 때 힘든 줄 알았더니 더 힘든 일도 있구나. 자, 공부같이 재밌는 거 없어요. 할 때는 힘들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봐봐.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금 야, 이거 보존할 거야 라고 농업진흥 칭하셨어. 야, 이거 보존할 거야. 보존산. 이렇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 목적 가지고 정했다. 2번, 3번 봐봐요. 농지법상 농업진흥을 줄까 봐. 그리고 산지갑상 보존산 2개를 딱 묶어. 농지법상 농업진흥적 산지갑상 보존산. 이거는 보존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존 목적. 보존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것은 자동적으로 보존 용도인 이걸로 밀어주자. 농하고 자 쪽으로 바로 바꿔줘 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농하고 자. 그래, 그것은 반드시 근데 2번과 3번 반드시 어느 용도적 해야 되냐? 어정쩡한 적했던 관리적에서 해야 돼요. 관리적. 아까 다른 법률에 따라 야 개발 목적 가지고 지정했다면 그 장소는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해서 간주해버리자. 지금 우리는 야 다른 법에 따라 보존 목적 가지고 했다면 자동적으로 보존 용도인 이쪽으로 밀어주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2번과 3번은 반드시 여기서만 적용돼. 관리적에서 오늘 농업진흥지다라고 딱 적으셨어요. 여기 딱 농업진흥지다라고 적으시면 이 땅은 이제 관리적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뭘로 결정난 걸 보냐? 농림적으로 결정해서 간주. 농림 바뀌어버리는 거 이 땅이. 알겠죠? 반드시 어디다 해야 돼요? 관리적에다가. 자, 이래 원래 그 농지가 정말 예뻤어. 바둑파처럼 경제적인 사업이 끝나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졌었다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건 농림지로 칭이 됐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정할 때 농림지. 근데 여기 계단식으로 된 농지가 있었어. 계단식. 그런데 그래서 관리적으로 지정해서 아참에 개발도 허용하려고 해놨는데 그 관리적으로 지정된 이후에 변화가 발생했어. 이걸 다 밀어가지고 정부에서 돈 들여서 바둑파처럼 농노수로 넣어가지고 예쁘게 농지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다 농업진흥지다라고 딱 적으시면 그때는 이 땅 이제 관리적 아니다. 바로 농림조로 결정해서 간주해서 바로 농림이 된다. 이렇게 이해됐죠? 또 여기 관리적에다가 바로 관리적을 지정할 당시에 그 산이 있었는데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이 별 볼 일 없었어. 나무들도 그냥 거의 도토리만 하고 콩만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고 있는 산이었다면 자연환경 보호라든가 농림지로 칭이 됐을 건데 어정쩡한 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가 있었고 모래사장이 있었고요. 여기 농경지가 있고 농경지 그리고 또 마을 농가도 있어요. 여름에 바람이 세게 태풍이 불고 찍으면 염분이 함유된 바람도 날아와서 모래도 날아와서 농경지 농가에 피해를 입혔네요. 그런데 이 관적에 있었던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이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하게 커버렸네. 이거 원래 관리를 정할 때는 어정쩡했는데 이렇게 이거 그래서 이걸 막아주는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산 주인이 야 이거 함부로 개발하면 안 되겠다 해서 산림청장이 산지갈법상 적법절차를 거쳐서 오늘 여기다 보전산지다 라고 딱 적으셨어. 보전산지다라고 딱 적으시면 이 지역은 이제 관리적이 아니다. 여기 보여요. 관리적이 아니고 이제 이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다라고 지정할 때 고시하거든 알리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고시라게 돼 있어. 고시할 때 자기가 선택해. 이걸로 하고 싶으면 농이다라고 고시할 수 있고 이걸로 하고 싶으면 자다라고 고시할 수 있어요. 이 고시에서 금 따라 이 땅은 농림적 또는 자연보유로 바로 결정해서 간주하자 이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자 안에서. 그래서 관리자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앞에 있는 말이 빠뜨려가지고 뒤에 있는 말만 써놓으면 틀려버리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자 우리 보니까 이 용도적 지정 특성화에서 다른 법에 따라 개발 목적을 가지고 딱 정시하면 도시로 결정을 간주했어요. 5개. 항도공, 의도공, 국일도선, 택지초는 다만 농무단지 제 수승면제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에 따라 아까 농지법상 농업진흥적 또 상업상 보존상 보존목적을 가지고 딱 정시하면 그 땅은 둘 중 하나로 아까 간농농 했었죠. 이건 농림적으로 결정시 이것은 농 또는 자로 결정시 간주했죠. 이렇게 농림적으로 결정시가 간주된 경우도 있고 자연 보존으로 결정시가 간주된 경우도 있는데 다른 법에 따라 턱 지정시 딱 하면 그 책이 관리적으로 결정 고의성으로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 공법에 알겠죠? 어디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관리적으로 결정시를 간주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관리적으로 결정 고의성 본다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어. 알겠죠? 그것도 생각해 두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암기했어. 관리적에서 그래서 관리 꼭 들어가야 돼. 관리적 할 때 관, 농업진흥적 할 때 농, 농림적 할 때 농에서 관농농 결정시 간주. 의로 본다. 결정 고의성 본다 한다. 그때 의로 본다는 다른 말로 간주된다, 의제된다 한다고 그랬어요.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관보 농자 결정시 관리적에서 할 때 관, 보전산자 할 때 보, 농자, 관보 농자 결정시 이게 다 따라다녀야 돼. 다 따라다니지 하나라도 빠진다든가 하나라도 다른 것이 끼어들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이거 통째로 머리에다 넣어놓고 이거 아니면 틀린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하고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 머리 쓰면 안 돼. 여기서 어찌고 저찌고 하면 어찌인데 이거 아니고 그냥 이대로 복사해버려. 복사. 알겠죠? 자 넘어가시죠. 공법은 너무 머리 쓰면 다 틀려. 머리가 단순해야 돼. 그냥 애와라 그러면 어업을 해야 돼. 그대로 그냥 복사해버려. 오 복사 됐어. 간농농 결정시 끝. 간보농자 결정시 끝. 뭐 할 것 없어요. 그래 통과하고 쭉쭉 넘어가시면은 38페이지 갑니다. 38페이지 가서 보면 용도지구가 나오죠.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1번 보면 지정하고 변경 똑같이 아까 했어. 국장, 시도사, 대도시만 하는데 무슨 격으로 결정나는 거? 도시 군관리계. 이때 시도사, 대도시는 지네들 지역에 바로 최근 10년 내에 이해상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했어. 그리고 사람 피해까지 입은 지역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지역에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무슨 지구를 꼭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냐? 방제지구 또는 방제 이렇게 의무상이 하나 있어요. 그냥 지정할 수도 있고 다른 용도지구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방제 이렇게 의무를 가고 있어요. 야 시도사 대도시장 너네들 지역에 최근 10년 이내 이해상 그 재해가 발생했는데 그러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면 그 지역은 재해 예방을 위한 지구인 방제지구다라고 지정해서 나가라 이렇게 의무를 가고 있어요. 이 경우 방제지구다라고 지정할 때 도시군관대행은 해당 방제지구 재해 저감 대책도 꼭 포함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2번 용도지구의 종류 9개 그따 써요. 용도지구 종류 9개 몇 개 있다고? 9개. 오른쪽 한 장 넘어 9번까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넘어서 보면 9번까지. 그래서 용도주라는 것은 9개를 말한다. 9개. 이미 다 했죠. 자, 지금 우리가 용도지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령상. 그래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사항이 규범이하면 국토계획법률에 따른 용도주는 9개가 있어요. 9개. 9개를 이미 우리는 머리에다 넣고 있죠. 약자로 경고, 그렇죠. 방방, 보, 취, 개. 그 다음에 특보, 그렇죠. 이것부터 먼저 암기해야 돼요.
득보. 이렇게 9개 있는데 이제 뒤에 있는 말까지 정확히 이제 생각나야 돼. 뭐 이것은 뭐 어려움이 없어. 경관주고, 이거 고도주고, 방하주고, 이거 뭐예요? 방제주고. 이거 뭐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장난 안 쳐. 이런 거 갖고. 근데 이게 문제, 이게. 보호가 뭐예요? 보존주구냐, 보호주구냐, 이거 이제. 작년에까지만 해도, 재작년도까지만 해도 이거 없었는데, 바로 새롭게 만들었거든. 이게 뭐예요? 보호주구. 보존주구 하면 틀려요. 보존주구. 폐지했거든. 이거 없어졌어요. 뭐라고? 보호주구. 이거 함정 중에. 실학주 뭐 이거 어려움이 없고. 이거 이제 이거 문제야. 이거 뭐예요? 개발, 촉진주구예요? 지능주구예요? 그래. 이게 문제. 지능, 촉진하면 틀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어려움이 없어.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복합 용도주구. 이 복합 용도주가 작년에 새롭게 생겼어요. 이거하고 이것이 작년에 생겼어요. 알겠죠? 작년에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없었어. 그 이전에. 작년, 재작년 때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작년 때 국토기법령을 개정해가지고 용도주구제를 대폭하게 손질을 가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관주구도 있었어요. 근데 없애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이 경관주구는 다시 세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겁니다. 몇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 세 가지로. 그것은 이 대통령에서 이렇게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이름을 기하는 것 중에 바로 경자 따고 자자 따고 경자 시트 이렇게 알죠? 자연 시가지. 근데 이 대통령령에서 세 가지로 세 번 정할 수 있다. 세 번 지정할 수 있다. 이름을 이렇게 나눠서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시도사는 지네들 지역에서 대도시장도 지네들 지역에서 지역상 필요하면 이거 세 가지 이름 빼고 다시 이름을 만들어 지네들이 무슨 시계 경관주구다. 야 여기 시야를 가리면 안 돼. 건축 건축할 때 그게 시계라고 그러거든. 시계 경관주구다. 뭐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추가로 이네들은 추가로 이 경관주구를 세 분에서 신설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 봐봐. 이걸 국토개법령이라고 그래. 국토개법령상 용도주는 여기까지인데 이 용도주구 중 경관주는 조례로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 용도주구를 새롭게 추가해서 세분해서 신설 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시계 경관주구다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경관주구가 많거든요. 지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 세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특히 이 특화 경관주구는 또 세 번 지정할 수 있어. 조례로. 세 번 신설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고도주가 아주 오래 중요해. 왜냐하면 작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걸 세 번 지정할 수 있었거든. 대통령에서 야 여기 건축물 때 이 땅은 여기까지만 건물 쳐라. 채권도는 여기까지다. 여기 건물 짓 때는 건물 채권 이거다. 여기까지 아무리 높이가 적어도 여기까지는 해야 돼. 최저한도는 이거다. 그래서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걸 두 가지 나눠서 지정했었어요. 최고 고도주가하고 최저 고도주가라고 구분해서 지정했을 때 없애버렸어요. 이게 중요해. 그래 고도주는 세 번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세 번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해돼요? 시험에서 고도주는 최고 고도주가 최저 고도주로 세 번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틀려. 없어졌다. 꼭 아시고 그냥 고도주다만 치면 돼. 그리고 이 고도주구는 지정 목적을 봐봐.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지. 그 끝으로 중에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거 최저한도가 아니라 최고한도. 그거 한번 포인트 주고 최저한도를 바깥치면 틀린다. 방화주는 너무 쉬우니까 통과. 화재 위험 예방. 근데 이것도 세 번 정할 수 없다. 이거 아셔. 세 번 정할 수 없다. 방제주구는 재해 예방. 그래 풍수해 산사태 지방 붕괴 이런 것들 제한한데 지방 붕괴 이런 것들 제한 재해 예방을 위해서 정합니다만은 이건 두 가로 세 번 정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암기해요? 방, 자, 시 두 가지. 그래서 자연하고 시가지. 이 인구, 즉 건축물하고 그 인구가 밀집했는 지역, 그 지역을 줄 거 봐. 건축물하고 인구가 밀집했는 지역 하면 시가지다 이렇게 생각해. 시가지. 시가지가 보였다. 재해방. 그리고 지구. 그러면 이건 시가지 방지구다 이렇게 하고 토지용도가 낮은 하천변, 급경사 주변 지역, 그리고 하천변 이런 데를 재해 예방을 지정할 때는 자연 방지를 지정합니다. 이 보호주가 또 중요해요. 보호주구는
세 가지로 세분되어 지정된다. 세 가지. 우리는 약조 뭐라고 그래? 보역중생. 보역중생. 이게 중요해, 이게. 그래,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주가 있다. 중요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항만, 공항,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등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 이것은 바로 조례로 세 번 지정할 수 있어. 이것은 공항에다 지정한다 그러면 공항시설 보호주구다 이렇게 세 번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세 번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취락주가 또 엄청 중요하다. 취락주는 바로 아까도 했어. 6곳에 지정하고 두 가지로 세분돼. 두 가지 이름을 아셔야 돼요. 뭐 취, 자집. 자연하고 집단. 아까 했죠. 자연은 어디다 맞이하냐? 녹간, 농자. 집단은 어디다 지하냐? 개발, 정. 계집, 암기. 자연 취락주는 녹간, 농자, 암기. 이게 한 문제감이네. 자연 취락주 지정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개발 중유는 5개가 있다. 계주산, 간복특. 그래,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개발 중유가 있다. 그래서 계주산, 간복특. 그 지정 목적은 여러분 읽어보시오. 주거 기능을 위로 집중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주거 개발 기능, 공업 기능과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수 있으면 산업 유통 개발, 관광 휴양 기능. 그다음에 복합은 2개 이상, 그때부터 2개 이상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한다. 그다음에 주거부터 관광 휴양 기능 외의 다른 특정 목적을 위해서 개발할 때는 특정 개발 중이다. 특히 이 특정 용도 제한 쪽하고 복합 주거 지정 목적을 비교해서 알아둘 거. 특정 용도 제한 쪽은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하겠다. 이거 못 들어온다. 여기는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교육 환경을 보호해야 되니까 특정 시설 못 들어온다. 오염물질 배출시설라든가 청소년 유해시설 못 들어온다. 그럴 때 지정한 것이 특정 용도 제한 쪽. 거기다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한다, 완화한다. 그래. 특정 시설 입지 못 들게 한다 그 말이죠. 입지를 제한한다 그 말에. 이때 특정 시설이라는 것은 거기 나와 있죠. 그 오염물질 배출시설라든가 청소년 유해시설 같은 거예요. 보고 계셔요? 이런 것들을 못 지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복합 용도주는요, 바로 특정시설 입지를 완화해 주겠다. 야, 특정시설 들어와도 돼. 여기 들어와도 돼.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 이것은 아까 어디다 지정한다고 했어? 1개. 어디다 지정한다고 했어요? 1개. 그래,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관리다 지정하면 여기 일반 주거지에 지정되면 일반 주거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거 당연히 건축하고 여기다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하면 더 추가로 준 주거지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예외로 더 완화해서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일반 공업지에 지정되면 그 복합 용도지구에서는 일반 공업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준 공업지에 허용되는 건축물 일부를 완화해서 건축을 해야 합니다. 계획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1개 때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네요. 자, 넘어가셔서 40페이지 40회 보면 3번 4번은 이제 금방 설명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잘 봐두시는데 3번 이 시도사 대도시장은 1개에 있다가 복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아까 했죠. 이때 복합용도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용도적 지목시 크게 지어야 되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적 전체 면적이 얼마 이하까지만 가능하냐? 3분의 1. 여기가 지금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일반 주거지인데 여기다 복합 용도지를 지정할 때 통째로 이 땅이 있는데 여기다 복합 용도지구다라고 지정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합 용도지. 복합 용도지를 지정해버리면 이 땅은 일반 주거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 주거지에 허용되는 건축물도 일부 들어올 수 있거든. 그렇게 하면 되고 전체 면적 대비 이거 3등분 나눕시다. 1, 2, 3. 그러면 3분의 1 넘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를 넘어서 안 된다고? 3분의 1 넘어서 안 되고 이하로만 해라. 그 다음에 4번 용도 지구의 세 번째 아까 했죠. 시도사 대도시장 지네들 동네에서 그 말이에요. 지역건설 필요하면 시도 조례로 대도시 도시경제 조례에다 번쳐봐.
조례로 경관증은 아까 추가 3번 정할 수 있고 특화 용도 경관증은 3번 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 중요한 설물 특정 용도 제한축. 이 특정 용도 제한축도 조례로 추가 3번 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근데 복합 용도는 절대 3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용도주구 신설 시에는 그리고요 4번의 넷째 줄 보면은 시도사 대도시장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주구 외에 새로운 용도주구를 신설할 수 있다. 이게 중에 아까 했죠. 우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용도주구 있는데 그게 또 조례로 아까 세 가지 경관주구, 증여선물, 보호주구, 그 다음에 바로 그 특정 용도 제한축 이런 것들은 조례로 새로 신설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도주구 신설 아까 3가지 신설할 수 있다고 했죠. 신설 시에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지역 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한 것은 신설해야 한대. 강화하는 것은 되지만 완화한 것은 안 돼요. 그리고 신설된 용도주구 안에서 행위 제한은 용도주구 지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데 그쳐야 되지 최대한다면 틀리겠다. 5번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자야 이겁니다. 6번 이 용도주가 정되면 지구별로 건축행위 제한이 가했죠. 위반하면 2년 2천입니다. 아까 용도 지역도 마찬가지였죠. 용도 지역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 또는 2천만 벌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잘 받으세요. 여러분이 경관 쪽에 있는 땅을 만났다. 여기 경관 쪽에 있는 땅을 만났다. 그 안에서는 지금 경관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나가고자 정한 건데 여러분은 경관축 안에 있는 땅을 만나가지고 여기다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어떤 건축물을 건축해서 안 되는가 이걸 알고 싶어. 알고 할 때는 조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도시군객조례. 거기 나와있죠. 도시군객조례가 정하는 것은 건축할 수 없어요. 이거 건축하지 말라. 여기가 준주거적인 땅이라 가정합시다. 준주거적은 개발용도의 땅 아닙니까? 개발이 된다 이런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뼈난 자연경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수십 년 걸쳐서 예쁘게 만든 거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개발처가 훼손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여기다 경관지구다라고 정했다 합시다. 경관지구로 정되면 이 안에서는 이 땅이 준주거지긴 하나 준주거지 안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여기서 다 건축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멋지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경관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관 중에서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도 됐을까? 이거 알고 싶을 때는 조례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례. 뭘 봐야 된다고? 조례. 도시군객조례에서 야 이건 건축하면 안 돼. 이렇게 딱 규제를 해놨단 말이에요. 도시군객조례.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건축하지 말란 거 말고 이제 건축을 하더라도 때 그때 그 건축물의 여러 가지 대제한의 적용이라든가 그 배치 그리고 색채 이런 것들은 또 무엇이 시킨 대로 해야 되냐? 조례. 도시군객조례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 뭐가 시킨 대로 한다고요? 도시군객조례. 마지막에 경관축 안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률, 높이, 색채, 대제한의 적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뭘로 정함에 따르냐? 도시군객조례. 그거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고도주가 중요해요. 고도주가 정됐다. 높이, 채관들 규정에서 정한 건데 높이를 알고 싶어. 그러면 뭘로 봐야 알아? 도시군관리계. 엄청 중요해. 도시군객조례다. 그럼 틀려요. 도시군관리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거예요? 미달하는 거예요? 초과란 말. 미달로 바꿔치면 틀려요.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중요합니다. 9번 나왔습니다. 2번. 9번 지금까지. 자, 그 다음에 3번 방제주구는 바로 방하제주구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별표가 종해요. 방제는 재해방을 위해서 정하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가 지금 이 땅은 여기는 지금 산이 있어 산. 그래서 산 밑에 평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에다가 오늘 방제주구다라고 정했다 합시다. 근데 이 땅은 바로 저기 녹지죠. 뭐 저 보존 녹지라 합시다. 보존 녹지역은 몇 층이야밖에 못 칠까요? 허용된 건축할 때 몇 층?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물어볼 것도 아닌데 아까 했기 때문에 아까 팠기 때문에 몇 층이야? 그렇 내가 듣기로는 그냥 4층으로 들었어 다. 4층이야. 맞았어. 4층이야. 그래 4층에 밖에 못지 알겠죠? 그래 4층에 밖에 못지인데 여기 여러분이 여기 있는 땅 주인이라고 가정해봐. 근데 녹지 보호주 녹지인데 그 속에 또 방제주가 지정됐어. 왜? 여기 산사태에 지금 그런 지대 가지고 재해를 예방하고자 여기다 방제주가 지정했어요. 여기 봐봐. 방제주에 들어가서 적법 절차 걸쳐가지고 설계도면 넣어가지고 주택을 지으려고 그래. 이렇게 그때 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건축 건축할 때 1층, 2층, 3층, 4층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4층에 층수자 5층이면 안 돼. 5층이면 안 되는데 여기요. 여기는 산사태 우리가 있으면 방위로 지정됐단 말이에요. 산사태가 나면 어디부터 덮쳐버리겠어? 1층부터 덮쳐버리겠죠. 뭐 지하층은 당연하고 1층부터 덮쳐버려. 샥. 그러면 1층에 주택 같은 거 넣어놓고 그러면 어때요? 사람 위험하죠. 죽죠. 그렇죠? 그래서 1층 기둥만 받고 주차 공간이라든가 통행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건축할 수 있어요. 이걸 필로티 구조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필로티 구조. 거기다 그냥 차만 받치는 주차 공간이라든가 그냥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필로티 구조라고 그래. 알죠? 필로티 구조로 했다면 여기 봐봐. 야 이건 방제주잖아. 방제주니까 여기부터 덮쳐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런 거 넣으면 좋고 다른 거 넣으면 위험해. 그래서 필로티 구조를 전체 층에다 다 넣었다면 이건 층수 계산을 빼주겠다. 방제주겠으면. 그러면 여기 4층 이하의 층수 잘만 장수지만 필로티 구조라면 여기는 몇 층까지 넣어도 돼? 5층까지 넣어도 합법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죽을 때 그렇다고? 방제주구를 그래. 중에 그게 나와있죠. 방제주구에서는 용도적에서의 층수자, 용도적은 층수자 받는 곳이 아까 했었어요. 보생자 독점 4층에 맞춰라. 보생계 관적 4층에 맞춰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데에서 바로 층수제한을 받는데 층수제한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포함한다, 제준다, 제준다. 이런 것들 자주 봐두셔야 돼요. 5번 또 3번 중에 4번 4보면 보호지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세분됐죠. 보역, 중생 이 세 가지 똑같이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하나에 이거는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5번 중에 5번은 엄청 잘 나오거든요. 5번, 6번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5번은 자연칠학구, 집단칠학구죠. 자연칠학구에서는 무슨 법을 적용받아서 건축자에 가느냐? 국토개법령이 직접 규정했어요. 여러분이 자연칠학구 딸만 놨다. 여기다 뭘 건축해도 될까? 이거 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법령을 봐야 돼. 자연칠학구 이것만 건축할 수 있어 라고 규정하고 있거든. 근데 4층에만 건축하고 규정되어 있어요. 몇 층이야? 4층. 아까 했죠. 5층짜리 안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5층 들어서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의 아파트는 안 되죠. 그래서 집단체라고 무슨 법이냐? 개특법령 이렇게 하십시오.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 자연칠학주는 여기가 자연칠학주다. 자연칠학주에다 줄 것이 이렇게 써놔요. 노, 간, 농, 자. 이 자연칠학주 어디다 마찬가지한다고 그랬을까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존죠. 그렇죠? 그것다 마찬가지한다고 그랬어. 그래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몇 층에만 건축하더라고? 4층에. 그래서 층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5층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시험에 나왔는데요. 자연칠학주 안에서는 5층인 관광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틀려요. 5층은 안 돼요. 그리고 하나 써서 X칩니다. 정신병원도 안 된다. 그래서 정신병원 설치 금지. 병원 중 무슨 병 안 된다고? 정신병원. 이 자연칠학주는 주로 자연불학에다 정해서 자연불학. 시골에 보면 불학이 있잖아요. 불학. 그것도 정시 자연칠학주거든. 그러면 자연불학에 정신병원이 법적으로 건축 허용되면 그것다 정신병원 전할 때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어? 반발하겠어요? 정신병원 계신 분이 갑자기 잠 안 자고 밤에 튀어나왔다. 동네 다 휩쓰고 다닐 거 아니에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말이죠. 저녁에 주민들 잠 못 자게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 말 들어보면 그런다고 그래요. 내 친구가 정신병원 근무하고 있는데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이 막 노래 부르고 말이죠. 혼자.
또 막 지붕 위에 올라가 손자 박수치고 말 저녁 내 잠도 안 자고 이런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냐 동네에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은 안 된다. 이거 중에 한번 시험에 나와서 말씀드려요. 자연철학적으로는 정신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층 이상 안 된다? 5층 이상 안 된다. 5층 이상 안 돼. 4층 이하는 돼. 거기 써놨죠. 정신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징조구. 이 개발징조가 이렇게 정됐다면 개발징조에서 자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계획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요. 개발계획인데 이런 개발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 만들어서 딱 고시되면 그 계획에서 야 이것만 건축해라라고 규제해놓거든. 그 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 건축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이 계획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냥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만 건축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6번 또 잘 나오니까 끝까지 잘 읽어두셔.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7번 통과해야 되고 8번 잘 받으세요. 복합 용도 중에서는 해당 용도 중에 아까 해당 용도 중에 세 가지 있죠. 일개 뭐가 있다고? 일개 일반 주거죠. 일반 공업적 계획관리죠. 이걸 해당 용도지라고 그래. 이해가 되나요? 그래. 그 해당 용도지에 허용되는 것을 당연히 허용하고 추가로 완화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넘어서 보면 2번에 그런 말 나와 있죠. 복합 용도지에서는 해당 용도지에 허용되는 건축물과 다음의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즉 일반 주거지에 정된 복합 용도지구는 준주거에 허용되는 건축물 추가로 건축할 수 있지만 안마시설, 관람장, 공장, 위험물 처장 및 처리시설, 동물, 식물 관리시설, 장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일반 공업적에 지정된 복합 용도지에서는 준공업적에 허용되는 건축물 추가로 건축할 수 있지만 아파트, 단란주점, 그리고 안마시설은 안 된다. 이 정도는 좀 읽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아까 이것을 했던 거 또 나오네요. 용도적 용도주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 이걸 약자 행위자라는데 이 행위자에 관한 규정은 무슨 시설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 군에서는 청안무적이에요. 지역과 지구 안에서는 이게 왕이 왕. 막 결정해서 설치하면 돼요. 이거 결정할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국장, 시도사, 대도시만 결정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용한다 그럼 틀리고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절 용도구역을 보죠. 이 용도구역에서는 함재가 출제가 되는데요. 먼저 용도구 종류 5개 이미 알고 계시죠? 개, 시, 수, 도, 입 5개 이름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구역별 지정권자 우리가 했죠 아까 구역별 지정권자 꼭 짝짓해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4가지 다 지정할 때는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지정과 변경해서 지정하는가? 도시, 군, 관리계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가지 5개와 관련해서 개발 제한구역과 시가와 조정의 지정 목적 비교. 개발 제한구역하고 자 지금 우리가 용도구역을 공부하고 있는데 용도구역의 종류는 5개 있다. 개, 시, 수, 도, 입. 지정권자는 아까 했어요. 국장이 지정하고 이거는 시도사가 지정하지만 국가기관을 했으면 국장이 지정한다. 이건 누가 한다고 했어요? 해수장이 지정하고 이건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국장은 못해요. 이건 결정권자. 도시군관리 결정권자 하는데 결정권자 중 누구는 제된다? 시장하고 군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국장하고 시도사가 하겠죠. 자, 이건 뭐 기초 아까 다 했던 거예요. 아까 근데 또 나오잖아요. 중요하니까. 이때 얘네들 지정할 때 계획적으로 한다,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무슨 교로 한다고 했어요? 아까 도시군관리계. 근데 시험에 나왔어. 도시군기본계 광역 도시로 결정한다. 다 틀린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도 구역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여기서 문제 나왔어요. 입주기재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거 해가지고 바로 5개가 있는데 5개 지문 그대로 써가지고 하나만 딱 틀리게 했어요. 그래 그것이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는 종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거하고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다른 법은 없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법적으로 알고 싶다 하면 오직 이 두 가지는 국토개법에만 있어요. 다른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발 제한구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따로 법률이 만들어져 있어. 개특법. 이거 수산양 보고 또 수산양 관리법이 있어. 수산자원관리법. 여기 자세히 규정되어 있거든. 여기서 국토개법에서 파생시켰어. 여기 도시장공구도 이렇게 도시장공구에서만 특별히 정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 써도 돼요. 거기 있는 거 한번 보시고. 그래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과 그 안에서 행하지 않은 개특법령으로 규정을 하도록 임해서 거기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 수산양 보유안에서의 지정과 관련된 사 그 안에서 행위지 않도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해서 수산양 관리법이 특별히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바로 이 도시형 구역의 지정하는 필요한 사항과 이 안에서 행위지 않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받아서 이 도시공업 및 녹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구역은 다른 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 여기는 그냥 지정 목적하고 지정권자만 딱 규정하고 있고 상세한 것은 다른 법이 있어. 근데 두 가지는 이 법에 다 규정되어 있어. 이게 중요한 것이 시험구문으로서. 알겠죠? 뭐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중요하다. 나머지는 이미 간단히 끝났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목적만 좀 읽어두셔. 그 지정 목적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은 그 개발 제한구역은 확보 암계라고 했어요. 확보, 개확보, 개 한 마리 확보했다. 개 확보. 그래 확이 뭐냐? 확산 방지,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 말 중에 확산 방지의 시가 방지예요. 확산 방지. 그래 무질서한 시가 방지는 시가와 조정구역 지목적이에요. 이거 시가와 조정구역 지목적은 바로 시계예요. 시계. 뭐라고요? 시계. 시가 뭐냐? 도시과 그 주변에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자. 그리고 그 지역을 계획적 체계로 개발을 도모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목적이 하거든. 시계. 체크해요. 시계 찾았나요?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 지목적은 개확보 이렇게 도시 물질서 확산 방지입니다. 그리고 보가 뭐냐?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한다.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한다. 그럴 때 정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개발정. 근데 시가와 조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들려요? 바로 이거 지정 목적을 잘 찾게 이거 딱 써놓고 시가와 조정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이거 딱 써놓고 개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거에서 알아듣고 그거예요. 자, 그래 개발정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 물질산 시가를 방지하고 도시민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든가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도 개발정으로 지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받으십시오. 이 개발정관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지정할 때 그걸 집단체라고 주장한다. 계집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산양 보고 내용이 다 끝났어. 지정권자 해양수산부 장관 뭐 하려고? 수산자원 보육성자 얻다. 공유수명과 그에 인접한 토지 끝.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도시공가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도시장 공구역 아까 했어. 도시장 공구역은 도시장 안에 때만 정한다고. 어디다만 정한다고? 도시장 안에 때만. 도시장 안에 어디다 정하냐? 식생양한 산에 있다 정하네. 산지 개발을 전해서 우리 도시민에게 여가공간,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알겠나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뭔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되냐?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만 간식하게 쫙 체크하면 되겠죠?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자 아까 지정권자 원칙 시도사 외해 국가기업과 연계해서 정할 때 국장한다 했고 지정 목적 했고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 방지 계획적 당장 개발을 도모해서 일단 그저 시가화가 이루어진 것을 유보시키겠다 해서 정합니다. 유보시키겠다. 이때 시가와 유보기한은 몇 년 이상 몇 년에 보면서 도시공가로 시가 중기다라고 결정을 할 때 그 수치까지 고시해 주냐?
5년 이상 20년. 이 수치 암기. 의미도 이해해 두셔야 돼. 20년 이상으로 안 돼. 20년 이내로 해도 안 돼. 한계가 있어. 5년 이상 20년 이내. 수치. 그래. 그거 수치. 그 범죄에서 시가와 조정계다라고 도시군으로 결정고시할 때 그 수치를 딱 고시해줘요. 그러면 시가와 조정이 이렇게 지정 고시됐다. 시가와 조정이 딱 지정 고시되면 이 시가와 유보 기간도 고시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15년으로 고시해야 됐다 합시다. 5년 이상 20년 범위에서 선택하면 되니까. 그래 이 시가와 조정구현 이렇게 시간제가 적용돼요. 15년이다라 딱 고시하면 15년간만 시가와 조정으로 유지되고 그 기간이 딱 끝난 다음 날은 자동차가 없어져요. 시간제 적용된다. 이거 알겠죠? 그 이전에도 국장이 또 필요하면 해제 부르면 돼. 도시군관리계 해제 절차 거쳐가지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놔둬도 몇십 년 지나면 끝나버리냐?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이면 자동차로 없어진다. 이렇게 하셔. 이해됐죠? 그래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의 도시군관리 결정은 효력을 기른다. 효력을 잃는다. 이걸 약속 실효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정했던 시도사 국장이 고시는 꼭 해줘야 된다. 고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자안이 중요해요.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됐을 때 이 안에서 행위자는 무슨 법에 다 규정됐냐? 국토개법령. 이때 이 안에서 행위자에 관해서 야 그래 이때 이 안에서 도시군객사업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도시군객사업? 오 이것도 원칙은 안 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이것도 원칙 안 돼. 그만큼 세요. 도시군객사업은 우리가 공부했죠. 도시군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세 가지 있죠. 도시군객 시사업, 도시발사, 정비사업 있는데 이 세 가지 사 원칙 안 돼요. 그러나 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허용되냐? 이 사업을 이 안에서 꼭 해야 되겠어. 그래서 다른 부서의 장관이 국장님한테 요청해. 이 사업을 국방상, 공식상 꼭 필요해서 하고 싶은데 해도 됩니까? 라고 요청해. 요청해서 국장이 검토해. 그래 이 구역 지지 목적 달성에 지장 없으면 하세요 라고 국장이 인정할 때만 허용된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국장이 인정해서 해라고. 했다 그러면은 이때 이 도시군객사업을 할 때는 별도로 이 직을 관하고 있는 특광특특시장한테 허가 좀 내주세요. 이거 허가 대상 절대 아니에요. 그래 허가 없이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중에 허가 받는 거 아니다. 그냥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군객사업이 아닌 나머지 행위 있지 않습니까? 이 행위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만 돼. 법정내 행위라고 하는데 야 이것만 해. 법에 딱 규정돼. 이 시가 중에서는 이것만 해 라고 법에 규정돼 있어. 법정된 행위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봐봐. 법정된 행위를 하게 될 때게요. 하게 될 때 신고하면 될까? 허가 받을까? 그냥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맞춰봐야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오 좋아. 허가이지 신고 아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다. 이게 중에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특광특특시장한테 가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돼. 법정된 행위 하나에서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 받으면 되냐?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안 받고 있다. 그러면 위반자예요. 위반자는 어떻게 되냐? 잡아가. 몇 년 이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범죄하는가? 써놨어. 몇 년 몇 천? 3년 3천. 수치 중에 2년 2천 하면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을 명해. 야 깨끗이 치워 라고 명을 내. 명을 내는데 안 했어. 그러면 명령을 바로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적인 특광특특시장수가 대신 가서 밀어버려. 이걸 행정대집행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른 원상회복조치라고 그래.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위반자에게 부담시켜서 끝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 시가와 조정을 정한 후에 법정내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법정내 행위 중 중요한 것이 주택 문제예요. 이 안에서 주택이라고 생긴 것은 신축은 일체 금지돼. 신축 금지돼. 허가받아 되냐? 안 돼. 바로 이 시가와 조정을 지정할 당시 여기 보세요. A가 여기에 주택지고 살고 있었어요. 원주민인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시가와 조정이다라고 결정을 했다 합시다. 이런 사람만 바로 이거 허가받아서 넓히는 이게 증축을 할 수 있어요. 증축 우리가 공부했어 안 했어요? 했어.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기존 건축물로 건축 면적 늘리는 거, 연면적 늘리는 거, 층수 높이를 늘리는 건데 여기서는 연면적, 면적을 늘리는 거예요. 바로 얼마까지만 최대 확장공사에서 넓히도록
증축허가 내줄 수 있냐? 100제곱미터 내. 바로 정조면적 합해가지고 100제곱미터 내 범위까지만 증축허가 내주지 증축만 낸다 주택은 신축은 절대 안 돼. 그것도 허가가 된다 이거 하시고 100제곱미터 내다. 근데 이 주택이 있는 땅에다가 화장실 건물 이렇게 하나 세우려고 그래. 이걸 부속건축물이라고 하거든. 부속건축물은 주택 있는 땅에다 부속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시가와 조정을 지정하고 난 후에 신축도 허가만 돼. 근데 33제곱미터 이하인 10평야만 허용된다 이렇게 하셔. 그래 부속건축물은 바로 건축도 된다. 건축이란 말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내포되어 있거든. 그래서 신축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나머지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봐봐요. 여기에다가 시가와 조정을 정한 후에 도시 군객 사업이 아닌데 여기다 동사무소 진다, 파출 진다 이런 것들을 바로 공공시설이라고 그래. 그 사회복지 진다, 뭐 공익시설 진다 이런 이 안에다가 공익시설, 공공용시설, 공용시설 이런 것들 설치할 때는 이런 거 설치할 때도 이것도 허가가 된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다가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용시설 이런 거 설치할 때도 못 받는다고요? 허가 받는다. 그거 써놨죠? 이거 중요해. 허가 없이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하시고 시가와 조정과 관련해서 근데 여기 보세요. 오늘 시가와 조정이다라고 덕 결정 고시했어. 결정 고시할 당시에 보세요. 결정 고시할 당시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법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허가 등을 받아서 주택을 지금 신축하고 있어. 뭐 하고 있다고? 신축. 신축을 하게 되는데 이미 공사 착수해버려서 허가 등을 받아서 야, 너 시가와 조정구이잖아. 원래 이거 안 되잖아. 너 멈춰. 그만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득권을 보호받아가지고 허가 등을 받아 시가와 조정을 지정 고시할 당시에 이미 허가 등을 받아 이렇게 공사에 착수한 자들은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할 수 있어요. 조치를 해야 돼요. 조치. 무슨 조치? 신고 조치. 또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려버려. 또 허가받는다. 그러면 틀리고 신고 조치를 한다. 한 번씩 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할 수 있다. 틀리는 소리예요. 허가는 또 받아야 된다. 그것도 틀린 소리예요. 바로 뭐만 하면 되냐? 신고라고 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신고라는 조치를 하는데 오늘 시가와 조정이다라고 딱 결정고시했다면 그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이렇게 공사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신고하면 되냐? 바로 3개월 이내.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이런 장소가 또 여기도 있어요. 여기 봐봐. 바로 수사한 자원 보고 또 기득권 보고 똑같아. 여기도 3개월. 알겠나요? 이거 우리는 시수구역 이렇게 암기라고 했어. 뭐라고? 시수구역은 기득권 보호에서 3개월 이내 신고하고 개소할 수 있다. 이런 거.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면 지금 머리다 넣으면 되지요. 지금 넣으면 돼. 자, 시수구역 몇 개월 이내 신고하고 개소할 수 있다고? 3개월. 그런데 우리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증고시했다. 정비법상 정비를 딱 증고시하면 7가지 건공, 토토토, 물족 역시 행위자 바다. 그거 하려면 허가 신청, 허가 떨어져야 할 수 있거든. 그런데 그런 허가 대상인 행위를 이미 그 구역 증고시한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라면 그들은 기득권 보호받아서 계속 할 수 있어. 있는데 거기도 신고 조치해야 돼. 거기는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개소할 수 있을까? 30일. 정비구역과 도시개발구역은 30일. 여기는 시수구역은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정도를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 넘어가셔서 이제 우리가 입주기재 취소를 정리해보고 자, 이제 금방 제가 설명해서 45페이지 있었는데 45페이지 체크했나요? 45페이지 시가와 조정에 대해서 이제 금방 설명 다 있어요. 46페이지까지 다 있는 거예요. 46페이지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은 찾아가지고 흔적만 남겨놔요. 알겠죠? 눈으로 탁탁 찍어놓고 자, 이제 바로 3페이지 입주기재 취소구역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는데 입주기재 취소구역은 먼저 바로 어디다만 정하냐? 도시가 안 했다만. 뭐 하려고 정하냐? 그 지역 거점 육성을 육성해 나가고자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오른쪽에 만약 지정된 그 구역 안에서 행위자는 그럼 뭘로 정하느냐? 입주기재 취소구역 개혁으로. 매실 증거. 입주기재 취소로 지정된 지역은 규제가 최소화되니까 엄청 건축할 때 규제가 완화돼 있어.
건축법상 그런 거로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특별 건축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입주규제 최소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상 특별 건축으로 지정되고 간주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서 보면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 가능 용도지역 있죠. 이 입주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5가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여기서 한 문제 나왔어요. 그 중에 무엇에서 장난쳤냐? 미음, 도시경제기반형 이 말을 바로 다른 말로 바꿔서 출제한 바 있어요. 똑같이 써놓고. 그래 이거 여러분들이 자주 읽어두셔. 도시군 기본계에 따른 도심, 보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에 따라 정할 수 있고 철도역사, 터미널 주변 지역에 따라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할 수 있고 3개 이상, 그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지극 갖고 장난쳐서 2개 이상 2km, 그건 안 돼요. 지정하는 거 아니죠.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집부터 1km 이내 지역에 지정할 수 있고 리을 미음 읽어보시고 나머지 통과하고 옆에 큰 것이 봐봐.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나는가?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된다. 이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요.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가 대폭 완화돼서 또 이 지정했던 국장, 시도사, 국가예산, 지자체상 가지고 여기를 살려냅니다. 거점을 육성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서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편입되는 땅은 땅값과 건물값이 폭등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토지가치 상승분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개발 사업을 한다. 개발 행위하면 기반시 설치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좀 부담을 시켜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밑줄친 게 나와 있어요. 밑줄친 게.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하고 오른쪽도 모시면 바로 별표가 있을 거예요. 5대 용도계획이 있는데 아까 했어요. 도시장 공유하고 입지규제 최소는 도시겠다만 지정하지 다른 데는 지정 못한다. 그리고 3가지 용도계획은 자유롭게 필요한 곳에 따라 팍팍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47페이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이 5월 27일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예.